자치단체들이 사용하지 않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령자들이 화재로 잇따라 숨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남원시 삼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내부에선 60대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남원의 한 다리 근처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시신 인계를 위해 사망자 가족의 소재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휴시설을 공익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그런데 엉뚱하게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원시 옛 보건지소 건물 이야기인데요.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옛 남원시 보건지소 건물인데 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비게 되자 지난 2021년 한 민간업체에 임대됐습니다. 임대 계약 당시 사용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카페 공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팔겠다고 한 곳으로 24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을 1년 임대로 500만 원씩 5년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1층과 달리 2층의 경우는 개인 주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대 계약자는 직원이 잠시 거주하기는 했지만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니까 너무 이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또 거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기도에 사는 직원이 이제 남원에 이사를 하려다고 한 달 정도 여기서 잠깐 거주를 한 건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비어 있고 우리 지역민이 언제든 활용하신다면 24시간 더 개방할 마음으로 있고요. 공공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남원시는 당초 계약 내용대로 지역 농산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이용안과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임대 계약 등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세나 다른 명의로 사업을 했을 때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 청취를 해서 계약을 이제 무효 해지하는 식으로 그런 조치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의 유휴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김재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미 김재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긴 전력 있는 의원이 또다시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해당 시의원이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화재로 잇따라 숨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는 61%가량인 22명으로 30대 2명, 40대 12명 등 젊은 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도내 60세 이상 화재 사망자는 2021년 6명, 2022년 4명, 2023년 12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보름 동안 도내에서 6명이 화재로 숨졌는데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남원시 삼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남원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엔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고 집 내부에서는 60대 거주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많은 담배꽁초와 전기장판 등이 발견됐다며 다각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의 한 다리 근처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반쯤 남원시 금지면의 한 다리 인근에서 6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시신 인계를 위해 사망자 가족의 소재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주택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고창 지역의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빈집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화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중앙청과 이원석 대표가 김제시의 첫 고향사랑 기부금 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제시는 이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별 꿈 재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저소득층과 다문화 다자녀 가정 가운데 정읍에 주소를 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재능 바우처에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예체능과 기술 과목 학원비를 매달 최대 13만 5천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정읍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울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곳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싸늘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전북 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곧 민주당 고위직 인사의 4사람 심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전주울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지역구로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라고 합니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울 지역구에 대한 벌칙이 내려졌던 만큼 이번 21회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번 연속으로 전주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의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주울 지역구 전략공천 내정자로 특정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고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소멸과 무너진 지역 경제를 복원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출마 회견을 진행하며 정읍과 고창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설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이터 기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재생에너지를 100% 만족시킬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그것이 가능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정읍소방서가 최근 축사 화재가 잇따르면서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축사 화재는 주로 낡은 전기시설과 보온재, 전열기구 관리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낡은 전선 등은 즉시 교체하고 보온덮개와 같은 가연물은 안전한 장소에 둬야 합니다. 또 퓨즈와 과전류 차단기 등은 정격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소방서 측은 당부했습니다. 김제소방서가 최근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르면서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제소방서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에 대단히 취약하고 불이 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초기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대체로 좁은 농로 근처에 위치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접근과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철 서장은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와 소방용수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하며 가족 동반석도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정부는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 차로 임시 운행, 임시 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 점검 등 특별 교통 대책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와 시군구 합동 전담 대응팀, 시도 전담 대응팀 등을 상시 운영하고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기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의학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현장 평가 결과 지리산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선정돼 사업비 4,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농협 포도 선별장에 냉난방기 개보수와 전등 보수를 진행해 수확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남원 고랭지 포도를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제시는 16일 음성군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음성군과 자매 결연을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경제와 문화예술 등 공동 관심 분야의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문화 창달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음성군과 자매 결연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전북권 4대 도시로서 우리 음성군은 또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